어느 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듯 가볍게 던진 한마디였죠. 그 순간 당신은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 문득 떠올랐고 아무 일 없는 날에도 불쑥 다시 생각났습니다. 이미 끝난 대화인데도 머릿속에서는 그땐 이렇게 말했어야 했나? 왜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을까?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아마 지금쯤 그 말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은 아직도 당신 안에 남아 마치 오늘의 일처럼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요? 왜 사람에게 상처받은 말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 나를 그렇게 볼 사람은 아니잖아. 설명하고 싶어지고 바로잡고 싶어집니다. 이미 끝난 대화인데도 머릿속에서는 혼자서 다시 말을 건네고 다시 대답을 상상합니다. 이 반응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에게서 이해받고 싶었고 다르게 봐주길 바랐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웃으며 넘겼을까? 왜 그렇게 가볍게 취급받았을까? 말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참아버린 자신을 약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이 상처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말이 아픈 이유는 말이 날카로워서도 아니고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그 말이 오래 남은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그 말에 의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가 당신을 규정할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당신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상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상처는 누군가가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탓하거나 다시 설명하려 하거나 속으로라도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밖에서 날아온 말이 아니라 안에서 받아들인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이 상처를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하는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어버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원래 가볍습니다. 말은 금방 사라지고 대부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말은 유독 오래 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당신에게 아무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말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길에서 처음 본 사람의 무례한 한마디는 잠시 기분만 상하게 할 뿐 마음속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던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그 말은 곧바로 나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지고 나라는 사람 전체를 건드린 것처럼 다가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늘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상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고지식한 면이 있죠. 그 말은 비난도 아니었고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길에도 집에 돌아와서도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고지식한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 그 말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태도와 선택을 모두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사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대했습니다. 변한 건 오직 한 가지, 그 말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된 이유는
그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다르게 봐주길 바라는 기대가 이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 말이 상처가 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나는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마음을 내주었는가입니다. 그 말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표현이 날카로워서도 아닙니다. 그 말이 오래 남은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이해받고 싶었고, 다르게 보이고 싶었고, 조금은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조용히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문제 삼지 않고 넘긴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의 말 하나,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붙이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말을 들은 순간보다 그 이후에 혼자 곱씹는 시간 속에서 상처는 점점 커집니다. 그 말에 그런 뜻이 있었을까? 나를 그렇게 본 건 아닐까? 상대는 이미 지나간 말을 당신만 계속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할까? 왜 이런 말 하나에 흔들릴까? 왜 마음이 약할까? 하지만 이 글은 그 판단을 그대로 뒤집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은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진지하게 봤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가볍게 넘기지 않았고 말을 흘려듣지 않았으며 상대의 시선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사람을 하나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 관계로 대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 상처는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성실하게 작동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이 글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팠던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인간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이제 다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웃으며 넘겼을까? 왜 그 자리를 그냥 지나왔을까?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약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 말이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순간 어떤 말을 해도 이 관계가 더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을 삼켰습니다. 참은 것이 아니라 선을 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고, 상처를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패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하지 않는 선택이야말로 자기 존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하지만 거리만큼은 분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줄이는 유일한 방식은 그 말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단호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그 말이 더 이상 당신 안에서 자라지 않게 만드는 결정입니다. 상처를 이기려 들지 마십시오. 이해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따지지도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그 말과 그 사람을 의식에서 한 걸음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이제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엔 이유 없이 아팠던 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던 그 한마디를 말입니다. 왜 그 말이 유독 오래 남았는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당신의 약점을 정확히 찔러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을 의미 없는 존재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속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의 당신은 참을성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존엄을 버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으려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처는 지워야 할 기억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장면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는 흔적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아직 마음이 굳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매달리는 의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처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그 말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해시키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그 말은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당신을 흔들지는 못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움직일 힘만 잃으면 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오래 남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사람을 진지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지함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릴 차례입니다. 그 말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신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켜냈습니다. 상처는 남아도 된다. 하지만 그 자리에 당신의 존엄까지 함께 두지는 마라.